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오늘은 아주 재밌는 주제 네. 할 예정입니다. 10만 각입니다. 10만 각이? 과연 10만 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주제가 BTS와 NFT. 그럼요. 메타버스. 너무, 그죠? 메타버스. 네. 너무너무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요즘 아주 핫한 주제이기 네. 때문에 네.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그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 맞습니다. IT 시장 분석을 보자면 이게 움직임이 재미가 그렇죠.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부터 뭐 그런데. 좀 7만 원대 뚫었다 내려갔다 그렇죠. 계속 이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실적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그죠? 네, 실적이 네, 뭐 더 이상 좋게 나올 수 없거든요. 매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실적 이야기는 할 게 없고요. 이게 결국 이제 수급 이슈인데 그러면 수급은 왜 이럴까? 네. 이제 결국 그거예요. 이제 결국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반도체에서 돈을 버는 건 D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D램 시장에서 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4분기에 이번에 실제로 조금 조정이 있었고 네. 내년 1분기에 더 크게 있다고 그러니까 야 그걸 조정 받는 거 보고 이제 투자하자 이런 거 같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체 왜? 그렇죠.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지부진한데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딱 보면요.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 지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다음날 우리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자기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보고 자면 이제 다음날 좀 마음이 든든하고 했는데 네, 이게 그렇죠. 6월부터 완전히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6월부터 하나도 안 네. 맞는데 그때부터 이제 탈동조화가 된 거죠. 디커플링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뜯어보면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엔비디아, 퀄컴 같은 팹리스 업체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팹을 가지고 있는 제조 기반의 반도체 회사인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주도하는 거는 팹리스다. 아. 그래서 보면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네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장을 가진 반도체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시총 절반으로 보면 제조업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또 확 반전되는 그림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끝없이 오르는 주식도 없고요. 네. 끝없이 내리는 주식도 없어요. 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하이닉스는 외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흐름들이 네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나쁘지 않게 천천히라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차이는 또 왜 다를까요? SK 하이닉스가 한때 한 16만 원까지 갔다가 그쵸. 9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죠? 거의 PBR이 1배까지 붙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했고 네. 삼성전자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결국은 D램에 대한 익스포저. D램 사실 SK하이닉스는 D램 회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돈을 D램에서 대부분. 벌고 삼성은 D램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벌고 네. 뭐 TV도 벌고 이런 회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D램의 시장 전망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큰데 그동안 D램이 안 좋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던 거고 D램이 다시 좋다는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애증의 대만 시장 조사 업체 있잖아요. 트렌드포스라는 회사. 네. 네, 그 5%의 스팟 가격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쥐고 있는 그 회사가 최근에 내년 D램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내년에 네. 성장 못할 이유가 없다. 그쵸. 아이템에서도 많이 계속 말씀을 이야기했고 해주셨어요. 이제 그게 네.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올해 시장보다 내년에 폭락할 거다라는 게 트렌드 포스의 계속 전망이었는데 네. 은근슬쩍 최근에 내년에 성장한다. 살짝 바꿔. 네, 그게 결국 DDR5 변수를 제가 이야기했던 그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설계 바뀌고 공정 바뀌는데 어떻게 공급이 네. 좀 과잉이 오냐.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DDR5 효과 때문에 이제 평균 판가 ASP 가격이 오를 거고 그리고 지금 캐파 투자를 막대하게 돈을 투자하는데 17년 그때 슈퍼 사이클 꺾일 때 과잉 투자하고 다른 거든요. 네. 그때는 투자를 하면 공급이 확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막 해도요 공급이 안 늘어나요. EUV 때문에 그래요. 지금 투자하는 거는 EUV 장비에 투자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선단 공정에 투자가 되는데 캐파가 늘어나는 효과가 적어요. 네, DDR5 같은 경우는 특히나 DDR4보다 크기가 15% 다이 크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공급이 줄어들어요. 줄죠. 네.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저는 실제로
이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더 많이 빠졌으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건데 결국 삼성전자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트리거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올 겁니다. 아. 왜냐면 지금 제가 시스템 LSI가 분기 영업이익이 1조 넘어가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곧 1조 찍을 겁니다. 네. 약간 소름인 게 이전에도 계속 네.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그렇죠. 이제 차츰차츰 그렇죠.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다행히 생각이 제가 안 틀려서 들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지르셨었잖아요. 네, 이전에. 그렇죠. 혼자 안 좋은 전망 상황 속에서도.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BTS NFT. 네. BTS는 그동안 하이브의 네. 이제 네. 뭐랄까 이제 효자 그렇죠. 슈퍼 IP죠. 슈퍼 IP였는데 마블 스튜디오 같은 네. 디즈니의 마블 스튜디오 같은 네네네.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NFT와 연결이 네네. 되어가지고 네네.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네. 본격적으로 좀 네네. 뜯어볼게요. 네네. 일단 하이브 기업 소개부터 네네. 해주시죠.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죠? 네. 2005년도에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프로듀서였죠. JYP의 프로듀서 PD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작곡하고 네. 그죠? 뭐 이제 아이돌 트레이닝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빅히트 엔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는 족족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뭐 걸그룹 만들었는데 이제 사고가 나서 멤버가 유명을 달리하고 또 이제 또 키웠는데 또 이제 이병헌 그 협박 사건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아프다. 네 얼마나 이 중소기업사한테 치명적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원래는 마지막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걸그룹의 백댄서로 있던 친구들이 BTS 멤버들이었고 이제 데뷔조를 준비시키려고 백댄서를 시킨 거죠. 네. 원래 데뷔할 그 방송도 아니었는데 누가 펑크를 내서 데뷔 방송을 하게 됐고 운이 시작이 좋았고 예.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막 BTS 멤버들이 너무 잘 됐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 여러 그 기획사에서 최종 데뷔조에 있다가 최종 탈락한 친구들. 정말 실력은 있는데 네, 정말 네, 네. 정말 마지막에 운이 없어서 탈락한 친구들이 얼마나 이 좌절해 있고 패배감에 이렇게 있었겠어요. 네. 그 친구들 모아서 웨인 구단처럼 만든 게 BTS였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는 네. 그 이름도 이름이- 처음에 되게 네. 욕 많이 먹고 그죠? 이름도 이상하다고. 그쵸. 그죠? 저 처음에 그렇죠. 뭐지? 지금 이제 이랬는데. BTS라 그러면 이제 이게 슈퍼 IP지만 그때는 네. 뭐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방시혁 뭐 그런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BTS가 빵 뜬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대부분 엔터 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네네. 코스피로 갔어요. 바로. 왜냐면 시총이 너무 크니까 코스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코스피 상장됐고 올해 4월에 네. 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소속사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팬 플랫폼이라는 위버스를 저기 하고 있고 주요 아티스트는 이제 BTS가 있고요, 네. TXT가 있고 세븐틴 같은 이제 요런 이제 멤버들을 이제 네. 하고 있고 이제는 하이브라는 회사를 이제 지주사처럼 하고 그 밑에 이제 빅히트 엔터가 있고 뭐 이타카 홀딩스가 있고 뭐 빅히트 뭐 재팬 빅히트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와, 그런데 또 주가는 더욱더 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가요. 네. 대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제 지금은 결국 메타버스하고 NFT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거고요. 지금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이 국내에서 넘버원이에요. 그죠? 네. 넘버원이고 2분기 기준으로 MAU라 그러죠. Monthly Active Users. 그게 지금 5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1분기 말 기준으로 18개 팀밖에 아티스트가 없었는데 네. 블랙핑크가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BTS면 여자 슈퍼 IP는 블랙핑크죠. 야. 자, 둘이 손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들어왔어요. 위버스. 끝났죠? 네. 끝났죠. 그리고 이제 YG가 여기에 이제 굿즈라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 이제 네. 소싱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두 회사가 거의 뭐 이제 한 회사처럼 끈끈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기술적인 기반은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메타버스로 간다는 거예요. 팬 플랫폼이 이제 메타버스로 진화한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로 진화하면 이게 국내 플랫폼이겠어요?
아니요, 글로벌이죠, 글로벌. 그렇죠. 오. BTS는 이미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플랫폼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NFT라는 비즈니스가 붙고 네. 코인으로 NFT가 거래된다는 거죠. 아. 자, 그럼 우리 명확하게 한번 정립해 볼게요. 네. 메타버스라는 건 플랫폼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렇죠. 그거는 잘- 메타버스는 플랫폼. 다 그까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NFT하고 코인이 뭐가 다르냐 헷갈리시죠? 아, 그거 개념부터 좀 정립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우리가 무형의 디지털 IP 자산을 네. 사면 이걸 돈 주고 사도 의미가 없죠. 왜? 그쵸?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데 무한 복제가 가능하지 않게 이 NFT 그러니까 non fungible 토큰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이 그 토큰으로 대체를 하면 이게 등기부등본이 생기는 거예요. 아. 등기부등본이 생기니까 네. 내가 코인으로 가격을 지불하면 그 등기 권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을 사도 의미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내 권리증이 생기기 아. 때문에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NFT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NFT는 뭘로 구성되냐? 네. 무형의 IP인 거죠. 무형의 IP.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네. 팬 플랫폼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그 뭐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 멤버들이 뭐 어떤 개인 촬영 이런 것들도 IP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아 우리 오빠들이 무대 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NFT로 그 만드는 거예요. NFT로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겠죠? 네. 사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거래소에 올려요. 그럼 또 누가 가격을 더 지불하고 네네. 사겠죠?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먹고 또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 와, 아니 이 NFT로 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할까 싶은데 실제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무슨 맞아요. 뭐 사진이 막 어마어마한 그렇죠. 가격에 또 팔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BTS 사진이다, BTS 영상이다 그렇죠. 하면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인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나무랑 지분 수합을 해서 네네. 이제 이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 위버스 그러니까 하이브는 IP를 가지고 있죠. 네. BTS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IP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NFT화 해야겠죠. NFT화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어디서 거래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코인으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달러 주고 거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나무라는 거래 플랫폼이 필요한 거래 거죠. 플랫폼. 네. 그게 이제 서로 윈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BTS와 NFT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이돌이라는 게 네네. 이게 인기가 언제까지 갈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전 다른 아이돌들도 보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논란이 터지기도 그렇죠. 하고 또 굉장히 이 BTS의 위주적인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미래성은 조금 불투명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BTS가 지금 21세기 비틀즈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틀즈가 지금 뭐 열심히 활동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네. 또 그렇죠. 그런데 뭐 비틀즈가 활동 안 하지만 네. 비틀즈 팬덤이나 그 비틀즈의 IP가 죽었나요? 야,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르지 않은 샘물이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팬들하고 그 밴드가 같이 나이를 먹어요. 아. 처음에 이제 BTS를 그렇네요. 좋아했던 친구들은 다 네. 학생들이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진 같은 경우 지금 30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같이 나이를 먹죠. 팬들도 같이 나이를 먹어요. 네. 그 팬들이 나이를 먹으면 구매력이 생기죠. 그렇네. 그죠? 3040이 되면 오. 돈을 많이 지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 막 10대 때처럼 막 이러는 거는 좀 네네. 사그라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은하게 가는 거예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가는 계속해서 그렇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그 트렌드들이나 노래들이 아예 그냥 우리 기억에서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디지털 IP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IP가 너무 잘 돼 있고, 네네. 그죠? 언제든 내가 다시 또 꺼내서 그 시절을 볼 수 있고,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저는 오히려 더 비틀즈의 어떤 네. 그 무형 IP보다 더 많이 축적되고 쌓이면 쌓였지, 저는 뭐, 야. 한순간에 그냥 패션처럼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맞아요. 들어요. 네. 또 만약에 이 BTS 나이가 더 들면 NFT는 더 비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왜냐면 NFT 있는 그 이 사진 친구들 영상처럼. 춤추는 그 이제 영상이나 이런 더 것들이 희소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질 네, 거예요. 그 점점 옛날 없어질 영상 사진들은 더 희소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와
절대로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 어디 뭐 방송국에서 만약에 이걸 틀고 싶을 때 필요하다. 나한테 라이센스 오 그렇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우리 한때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맞아요. 공짜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 음악 돈 내고 지금 듣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IP에 대한 개념이 이전 그렇죠. 없었는데 점점 더 강해지죠.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 틀면 다 당연히 보는 게 당연한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걸 보고 배팅하는 뭐 NFT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 네, 그게 또 이 하이브의 위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사들도 굉장히 이 메타버스 쪽에 굉장히 그렇죠. 많이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SM의 DOU가 상장을 했는데 네, 첫날에 따상. 좀 물량이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게 이제 팬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네. 팬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밸류가 한번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글로벌화가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정말 글로벌화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장 뚫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장이 없어. 밸류의 어떤 추측의 영역,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닌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가보지 않은 미래잖아요. 네. 그죠? 나도 모르고 이 듣고 계신 아무도 여러분도 다 모르죠? 몰라요. 그거는 내가 아직 이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네. 자기가 거기 한번 편성하면 네. 계속 자기 생각이 강화가 돼요. 아, 확증 편향. 확증 편향. 그렇죠. 계속 강화가 되고 네. 이게 부정적 시나리오로 뭔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믿죠, 그냥. 그렇죠. 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새 여기 취해 있다 보면 네. 빵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영화 아바타 나왔을 때 3D가 모든 걸 다 뭐 세상을 장악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TV에 3D 적용되는 게 아주 그쵸, 짧은 별로 패션으로 없죠.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죠? 끝났죠. 그때 뭐 셔터 글라스 안경 쓰고 뭐 그죠? 평광필름 안경 쓰고 맞아요. 이게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안경 안 써, 쓰고 안 보는 써.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자기가 뭐 너무 비중을 여기 자기가 모르는데 그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다 아는 것처럼 해서 것처럼. 내가 몰빵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그럼요. 객관성을 유지해서 그렇죠, 네.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맞습니다. 점. 항상 이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는. 맞습니다. 또 하이브가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되면서 관련 주들도 네네. 다양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주목해 볼 만한 관련 주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내 4대 엔터사들은 같이 관련주로 보시면 같이? 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패키지로 같이 네.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YG 엔터가 싸다 그랬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는 싼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그때 이제 그나마 4대 기획사 중에서 YG가 제일 싸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떡해. 그죠. 네. 그래도 YG 뭐 YG 플러스 뭐 SM, JYP 엔터 이런 회사들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두나무도 뭐 쿠팡처럼 또 뭐 나스닥에서 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잘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덱스터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래픽 메타버스는 다 비트로 구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픽으로 백업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려면 엔비디아 같은 GPU와 그리고 이제 VFX 기술이 필요한데 네. 덱스터도 많이 올라버렸죠. 덱스터 우리 그때 농담처럼 그죠. 예. 그때만 샀어도 그렇죠. 우리 농담처럼 1조 간다 그랬는데 이제 곧 1조가 눈앞에 그쵸. 그때 막 네. 웃었거든요. 시총 2천억대니까 그러니까요. 1조 갑니다 그러면 이제 웃었는데 벌써 이제 1조가 이제 거의 와. 9천억대니까 뭐 지금 그런 거고 그래도 네. 계속 뭐 여전히 아직,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한데 섣불리 따라잡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투자 판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또 이제 또 기회를 준다 그러면 네. 네, 또 한번 볼만한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이브 네.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네.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이 회사가 펼쳐가는 확장성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엔터 쪽이 그래도 연말이 좋은 게, 왜냐면 연말에 공연이 많잖아요. 다양한 것들 그렇죠? 많죠. 연말에 또 파티도 많이 하고, 그죠? 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년 공연 계획을 짜잖아요, 연말에. 네. 그러니까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데요. 연초에는 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항상 파티는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백스텝 좀 밟으시면서 살짝 이렇게 매매 전략 문워크 좀 하시면서 문 앞에서 문워크 좀 하면서 문워크. 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거는 싸게 잘 사셨으면 충분히 수익 누리시고 잘 네.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너무 급등해 있는데 섣불리 따라잡는 거는 추천드리지 약간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에서 또 쌀 때 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뜨기 전에 타이밍 잘 잡잖아요. 그렇죠. 뜨기 전에 네. 뭐 그럴 때 이제 좀 유망할 것 같으면 미리 공부해뒀다가 네. 이렇게 급등하는 타이밍에 잡아보는 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지금 반도체 뭐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 또 이 말이 성지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욕먹을 수도 있고 특히 핫한 주제 NF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유망하고 네. 또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만나요.